항상 단어를 얻으래요. 집합 질문 있나요? 질문할 거 없어요? 아까 질문 다 했지? 거의 다 했어. 질문 다 했다. 좋았어. 명제 단원 들어갈게요. 괜찮아. 집합 단원 안 배웠어도 명제 단원 설명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집합을 들어야지만 좀 더 이해도가 깊기는 해요. 그럼 내가 아직 이름들을 못 외워서 이름이 기훈이랑 수연이. 수연이는 뭐 한번 배웠으니까 뭐 괜찮을 테지만 기훈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쌤밖에 안 나와요. 쌤밖에 안 나와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기준을 두고서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임이야, 모임. 그게 집합의 다음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거 보내줄 거야. 거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뭐냐면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 안에서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체 모임이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남자의 모임.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원소는 기웅이랑 선생님만 해당되는 거지. 되세요? 그럼 여자의 모임 하면 이 여학생 3명의 모임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서 설명할게요. 저번 시간 거에 살짝 하면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집합을 이제 우리가 명명하여 A집합이라고 하자. 집합, 모임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괜찮아. 100%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정상에서는 모임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아. 모임이야. A 모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좀 전에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기웅이 들어가고 여기에 하림이 들어가고 치킨 아닙니다. 치킨 회사 아니고요. 선생님 이름 모르겠구나. 선생님 이름이 정하림이야. 강의실은 항상 저기 정수기 위에 보면은 정하림이라고 써져 있어. 치킨집 아니고 선생님 주식회사 하림이랑 전혀 상관없고 우리나라 최대 닭고기 회사인데 가끔 애들이 모르더라고. 거기 재벌 2세냐고. 뻥쳐서 재벌 2세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최대 닭고기 회사. 어려서부터 하림이라고 하도 놀려가지고 애들이 다 때려줬어. 근데 커서는 안 때리지. 어렸을 때 치킨보이 막 이러는 거야. 치킨보이? 야 씨, 치킨? 나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지금이야 치킨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잖아. 우리 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나 치킨 안 먹어. 왜요? 먹긴 먹는데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 특히 물에 빠진 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백숙, 삼계탕 뭐 이런 거 잘 안 먹진 않아. 치킨 왜 안 좋아하는지는 알겠지? 기웅이나 하림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의 집합이야. 그럼 원소가 몇 개니? 2개지. 원소가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학생이라고 했던 B모임이죠. 그럼 수연이 들어가고 우리가 승연이 들어가고 아영이 들어가고 이게 두 학생 이름이 승연이랑 아영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B모임 여학생 모임이야.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야? 3개죠.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NA라고 하면은 이게 일단 새로운 표현 방법들을 배우는 거라고 보는데 수학학에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는데 A의 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를 얘기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원소의 개수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 정의를 배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외워야 돼. 내가 기웅 이름을 외우고 수연 이름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그치요? 내 이름 외우기 편하잖아. 치킨하고 연관점 찾을 수는 없어. 어쨌든. 자, 정의고요. 이름이니까 그냥 외우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표현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 A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은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집합은 관례적으로 U라고 이렇게 써요. U는 우리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그러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는 희웅이, 하림이, 수연이, 승연이, 아영이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A의 여집합, 여자가 한자를 갖다 써서 남을 여자거든. 수학적 기호 표기로는 A의 여기 위에 C 이렇게 쓰는 거야. C. 남을 여자를 갖다 쓰면서 여집합이라고 불러. 여집합은 뭘까? 그러면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A를 빼라 이런 얘기와 같은 거야. 전체에서 A를 뺐어요. 그럼 전체에서 A, 기웅이랑 하림이 빼니까 누구 남어? 얘네들 수연이, 승연이, 아영이 남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수연이, 승연이, 수연인데 미안해. 실수했어. 아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자, 요것만 알면은 이제 우리 명제 단어 배우는데 무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만 했어. 다시 한번 되새긴 줄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명제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명제. 대비되게 봐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자, 설명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헷갈린다 막. 헷갈려 막. 어때? 어떻게 얘기하고. 오늘 한 방에 명제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들어가요. 절대부등식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명제라는 걸 배우고요. 자, 명제. 오늘 명제 끝내봅시다. 자, 명제라는 건 뭐냐? 뭐 여기저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참이 되는,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난 이렇게 얘기해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입니다. 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문장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교실 안에는 50대의 남성이 존재한다. 거짓이에요. 선생님 나이는 몇 살 같아 보이니? 수연아. 수연아 선생님 몇 살 같아 보여?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너희들은 거짓을 못하네. 표정이 전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선생님 38이에요. 놀랐지? 놀란 표정이 아니죠. 이거 놀라야 되는 건 지금 이 시점은 놀라야 되는 시점이야. 너가 38? 그렇게 안 받아야 이러면서 놀라야 되는 시점. 식감 문장이에요. 얘네들은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써볼게요. 자, 식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항등식이 있었어요. 항등식은 뭐였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었어. 항상 참이 되는 식. 항등식이었죠. 항등식 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거 있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왜 항등식이 되느냐? 자, 항등식이 되는 이유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거든. 뭘 x에다 집어넣어도 좌변의 계산값과 우변의 계산값이 같은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인 명제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명제. 자, 그러면은 조건은 무엇이냐? 조건은 때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거야. 바뀌는 식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것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야. x에다가 2 집어넣거나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참이 돼요. 그러나 4를 집어넣거나 5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않거든. 즉 거짓이 돼요. 때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즉 때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어. 그러면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등식 또한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다. 이런 거 있어. 이거 부등식이잖아. 얘 x에다가 2 집어넣거나 3 집어넣거나 4, 5, 6, 7, 8, 9, 10 이런 거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죠. 때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니까 얜 조건이라고 부르면 돼. 자, 그럼 부등식 중에서는요 선생님 명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사실 우리 절대 부등식 하나 배울 거 있어.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이거 항상 만족되거든. x에다 너희들이 무엇을 집어넣어도 0보다 커져.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것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아무튼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뭐죠?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또 배울 테죠. 배운 학생들은 알 테지만 산술기하 기억하죠. 애들 토 나오는 거. 수현이 한번 배워봤으니까 알 거야. 그 토 나오는 거, 그렇지? 애들 열나 짜증내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이다. 또 코이시바라치 부등식도 있었지. 기억 안 나는 말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장으로 써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장. 조건. 선생님 잘생겼다. 이건 명제인가? 항상 참. 아침엔 잘생겼. 저녁에 잘생겼어요.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나면 뭐 이렇게 섹시하게 쳐다보니까 잘생겼. 때에 따라 참고 미안. 아무튼 그래요. 때에 따라 참고지되는 문장이나 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식이 형태도 되고 문장의 형태도 될 수 있어요. 문장의 형태로서도 나온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것도 하나의 명제거든요. 문장의 형태이고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것을 조건명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가정과 결론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들을 거기 개념 정리 18페이지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예도 썼었죠? 항등식의 예, 뭐 절대부등식의 예. 이런 거 있었고요. 부등식 x는 1보다 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항등식도 썼었던 게 있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잠깐 필기하세요. 자, 됐나요? 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진리집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진리집합은 무엇이냐면 진리집합은 해집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해들의 모임. 자, 얘 해는 뭐가 되죠? 항등식의 해가 뭐예요? 항등식은 뭐에 따라서 참이 돼요? 즉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예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되게끔 하는 x를 얘기하는 거야. 참이 되게끔 하는 거. 얘는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가 누구죠? 모든 실수입니다. 명제된 모든 실수가 진리집합, 즉 해집합이 된다. 그럼 조건은요? 그냥 해집합이 따로 존재를 하죠. 해집합이 뭐 그냥 존재를 하게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x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조건 P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P조건, 조건 P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보통 관례적으로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small, P,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P조건이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조건 P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진리집합 뭐지?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는 우리가 라지 대문자를 갖다 씁니다. 대문자를 갖다 쓰고 집합 기호로서 진리집합은 얘 참이 되게끔 하는 x가 누구죠? 2랑 3이거든요. 2 집어넣으면 0 되고 3 집어넣으면 0 돼요. 그래서 2와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직
여기까지 필기하지 말고 필기 시간 나 주니까 설명에 집중해서 이해하는 데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집중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부정입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은 뭐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맞지는 않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기호로서는 P가 아니다라는 것을 not P, not이라고 읽습니다. 물결 모양 하시고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 P라고 갖다 쓰고 그럼 얘에 대한 방정식 또는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뭐냐면 P의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그러면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부정은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이런 얘기야. 전체 집합이 이 교실에 있는 사람 5명이었어. 됐지? 자, 조건 P가 있었는데 조건 P 잘생긴 사람.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정하림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not P는 꼭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생기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지? 잘생기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진리집합인 나의 여집합을 얘기한다고. 즉 P의 여집합을 얘기합니다. 즉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P, P의 여집합을 얘기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을 쓸게요. 자, 저번 시간에 학생들, 자, 우리가 집합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러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하면은 왼쪽에다 x를 갖다 쓰고 바를 갖다 쓰죠. 이렇게 바라고 해서 막대기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쪽을 우리는 원소는 x야. 근데 오른쪽에다 뭘 적어주냐면 조건을 적어줘서 무엇이 x인가를 여기다가 명시해주면 돼요.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2 뭐야? 아까 뭐였어? 2 또는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조건 제시하는 방법을 아무렇게나 갖다 써도 돼요. 맞게끔 다른 방법도 있어요. 표현이 다양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2, 3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였다고 칩시다. 그럼 not P는 뭐가 되는 거죠? not P는 2, 3을 제외한 애들이죠. 그래서 얘가 not P가 되는 거야.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아이들. 얘네들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쓰세요.
자, 계속 설명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식이나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이나 문장들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그럼 그것의 방법은 우리가 또한 참거짓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우리가 원래 조건 또는 명제를 는이라고 치면은 얘가 우리가 부정으로 바뀌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부정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아니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조건 P는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렇죠? 는이었어요.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가 이렇게 아니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에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는 말로 바뀌면 되고요. 또는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모든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 그리고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 바꾸는 거 연습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있었어. 뭐 x가 1보다 작다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얘에 대한 부정은 무엇이 될까? 1보다 작다야. 그럼 1보다 작지 않은 애들이지. 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보다 뭐예요?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어떤 애들이겠어요? 얘네들이 얘를 뺀 나머지야.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니까 부등호야.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뭐로 바뀌면 되겠어요? 크거나 같은 애들은 2보다 작은 애들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제 11번, 3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제 11번 보세요. 보기에서 명제 P와 그 부정 not P를 짝지은 것만을 옳게 짝지은 거를 고르래요. 기억. 1은 소수이다. not P. 1은 소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가 아니다. 니은 4는 이거 는이네. 는이야. 은이 아니라 4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우리가 부정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4는 2보다 작다. 틀렸죠? 니은 틀렸죠? 왜?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죠.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P. 자연수에서 2는 짝수이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연수에서 2는 짝수이다. 자연수에서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겠어요? 자연수에서는 홀수겠죠.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니까 홀수이다. 맞는 거죠? 디귿.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자, 근데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조건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필기할 거 많다. 이런 그 개념면에 필기 조그맣게 하세요. 나는 개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설명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그맣게 쓰셔야 돼요. 자, 조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건명제라고 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자, 어떤 P 조건이 있었어. P 조건이 있었는데 뭐 x는 1이다라고 하는 P 조건이 있었어. 이거 조건이죠, 그렇죠? Q 조건이 있었어요. x 제곱은 1이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P 조건과 Q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명제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x는 1이면 x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냈어. 선생님 얘가 왜 명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P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x제곱은 1이다. 이것은 우리는 결론이라고 해요. 그럼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x는 1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만족되는 거야. 왜? x는 1밖에 없거든. 됐어요? 다시 하면 P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1이 있고요. 그쵸?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얘는 항상 맞아떨어지거든. 이해가 가니? 왜? 얘의 진리집합은 즉 해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거든요. 얘를 만족시키는 아이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어. 그러면 가정에서 얘기한 1은 얘를 항상 만족시키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포함되거든. 그럼 포함 관계가 즉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P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항상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x제곱은 1이면 가정 x는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거짓입니다. 왜? x제곱이 1이면이라고 했어.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예외 없이 얘는 뭔데? 이거지. 예외 없이 항상 만족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짓이 되게끔 하는 아이가 누구지?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거짓이 되게끔 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즉 얘가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아이, 바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자, 아니면 이거 보지 마시고 보세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은 1이면 x. 뭔가 이상한데? 만족하지 않는 애가 있는데 걔 누구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것을 우리는 발레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너희들 막 문제 보다 보면은 선생님 발레를 되게 잘 찾아. 선생님들 발레를 되게 잘 찾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에 즉 문장이나 시를 보았을 때 얘네들은 우리는 진리집합 관계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생각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얘의 진리집합은 이거고 얘의 진리집합은 이건데 얘가 이쪽에 포함되지 않네? 누구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 마이너스 1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발레를 잘 찾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즉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명제를 우리는 식으로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앞에 있는 게 P죠. 뒤에 있는 게 Q죠.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화살표를 쓰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P 화살표 Q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쓰고요. 수식으로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게 무엇이다? 가정이고 뒤에 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전환시켜서 진리집합의 관계로 전환을 시켜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했다. 그러면은 짝대기가 2개짜리로 바뀝니다. 짝대기가 2개짜리가 되는 것은 참이라는 게 확인된 문장이라는 뜻이야. 확인된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클리어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샌드컵. 내 샌드컵. 아, 나. 지금 핸드폰 두 개 써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없애야지. 자, 선생님은 원래 예제 풀고 나서 바로 숫자 바꾸기 시키거든? 근데 지금 예제 11번은 너무 쉬운 거여서 안 하고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제 12번 잠깐만 문제 보세요. 잠깐 예제 12번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이거 명제 맞아요. 왜? 잘 봐. 우리가 좀 헷갈리면 보세요. 이면 보이시죠? 괄호 1번. 이면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슬래시. 짝대기. 슬래시 이렇게 된 게 슬래시야? 이게 슬래시야? 슬래시 그거 잘라. 됐죠? 이면 위에다가 이렇게 잘라. 그것을 기준으로 왼쪽이 가정이고 오른쪽이 결론입니다. 그럼 왼쪽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x는 1보다 크다이면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포함 관계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니? 들어가요? 제가 맞아요. 들어가요. 보세요. 얘는요. 이거죠. 그죠? 얘는요. 선생님 무등담은 선생님 무조건 수직선 그려. 난 무조건 수직선이야. 아이씨 미안. 왜 말을 안 했니? 거꾸로 했지. 자 보세요. 얘는 1 넘어가는 애들이 있지. 얘는 1 포함하고 넘어가는 애들까지지. 그럼 얘가 이쪽에 포함되고 있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식이나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줄 때 앞으로는 포함 관계만 따지라고. 다른 거 보지도 마. 포함 관계만 따져. 그러면은 얘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아이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바로 1번 참. 이렇게 푸는 거라고. 바로 2번. x가 9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자, 바로 2번 슬래시 긋고요. 자, 앞에 거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보자. 진리집합. 9의 약수야. 9의 약수 누가 있죠? 1, 3, 9. 3개죠. 참고로 뭐 요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9는 제곱수잖아. 그치? 소수의 제곱수들은 약수를 3개밖에 갖지 않습니다. 소수의 제곱수들은 약수를 3개밖에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25도 약수가 몇 개야? 3개밖에 없어요. 자, 다음 오른쪽 12의 약수 12의 약수 1, 2. 선생님 좀 늦어요. 눈높이를 허투루 해가지고 좀 늦으니까 12 이렇게 되죠. 얘가 이쪽으로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 자, 그러면 발레도 찾아주자. 발레 누구지요? 그렇지. 9가 바로 발레가 되죠. 요즘 우리 애기가 발레한다고 치고서 4살짜리 발레가 아니야. 스트레칭이야. 굴러다녀. 굴러다니는 그게 발레야? 네, 근데 아빠 발레는 양말 신고 해야 돼.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양말 신고서 바닥을 굴러다녀. 되셨나요? 숫자 바꾸기 풀어보세요. 숫자 바꾸기 풀어보세요. 잠깐 x제곱이 1보다 작다잖아. 2차 부동식 풀어야지.
x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거는 못 푸는 학생들이 꽤나 있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넘기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죠. 인수분해하세요. 됐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든 숫자 두 개 찾아.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 쓰고 0보다 작다지.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1 쓰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얘는 지금 이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오른쪽 x는 1보다 작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포함관계가 성립하는가만 따지면 되는 거야. 명제단원이 제일 재밌는데 배우기. 너 염창동에 있어서 수연아? 멀리 들었네? 그치? 얼마나 걸리지? 얼마나 걸리네? 염창동 안 보냐? 나 잘 몰라 이쪽 지리를. 등촌동 옆이죠? 저는 잘 몰라요. 너잘 모르네. 잠깐만. 고등학교를 어디 지나갔어? 맞았어. 얘가 이쪽. 잠깐 신규 약속 왜 다 안 썼어 너? 어쨌든 얘가 이쪽이 안 들어가지.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 맞아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이거는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1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라인이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1번 30. 근데 얘는 30. 1보다 오늘 작다. 졸업식하는 애도 있다. 이렇게 되지. 객관이. 그럼 얘는 이쪽에 여기 들어가 있겠지. 포함된 거 맞지? 아 그치. 얘는 거짓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 말 좀 해줄래? 신월인가 신월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렇지. 됐어. 맞았어. 자, 다들 잘하고 있네요. 1번 참, 2번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사실 뒤에 문제도 더 풀 수 있는데 설명 더 나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모든이랑 어떤이란 단어가 명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봅시다. 전제가 지금 촬영 중인 거 맞니? 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파란색 떠 있는데. 맞아. 메모로 돼 있어요. 촬영 중인 거. 아니, 이거 왜 하겠니? 승민이 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승민아 안녕.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행 간 학생이 있거든. 여행 간 학생이 있어서 보강태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모든 지금 볼게. 자, 모든이냐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명제 중에 하나인 조건 명제라는 거 배웠어요. 저거는 더 자세하게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자, 일단 명제 중에서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모든 실수. 자, 하나의 명제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참입니다. 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거든요. x에다 뭔가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됩니다. 거짓. 왜 거짓이 될까?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발레를 찾을 수가 있죠. 발레 방금 뭐였죠? x는 0. 그것이 발레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 모든이란 단어가 포함되면은 됐어요? 예외 없이라는 겁니다. 즉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없거든요. 무조건 실수 x에 대해서는. 됐어요? 실수 x에 대해서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거든. 근데 0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지요. x가 0인 경우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참이 돼요. 그럼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한 가지라도 존재하면 참이 됩니다. 됐습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예외 없이 모두 만족되어야지만 참이 되고요.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면 참이 되는 거야. 됐니? 이게 어떤이란 단어랑 모든이 들어간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명제. 자, 그러면 쌤, 저건 뭔 소리예요? 모든 이거. 그러니까 명제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이라는 단어로 바꿔줘야 돼. 부정명제를 쓰는 경우. 원명제, 원래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명제를 부정하는 경우에, 즉 부정명제를 쓰는 경우에, 지금 선생님 여기서 쓸게요. 부정명제를 쓰는 경우에, 즉 부정하여라 이랬어요. 그럼 부정명제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 이상이다. 이것에 대한 부정명제를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명제 쓰는 거야 지금. 됐어?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자, 얘하고 부정관계가 되는 문장은 무엇이냐?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선생님 이거 부등호를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이걸로 바꾸면 되겠지. 방향 바꾸고 등호 없애는 거. 또는 얘가 저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 바꾸고 등호 집어넣고 이런 식이 된다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거꾸로. 등호가 없으면 등호 만들면서 방향 바꾸라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 없으면서 방향 바꾸라고. 됐죠?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의 관계가 부정관계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바꾸면 되고 x제곱은 0보다 작다니까 x제곱은 0 이하이다. 이런 게 부정명제가 되고요. 어떤 실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에 대한 부정은 무엇일까?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 이하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2다. 이게 제에 대한 부정명제가 됩니다. 됐나요? 명제